주간의 경제 소식을 정리해보는 머니트렌드 시간입니다. 경제정책팀 노경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요즘 환경보호 정책 때문에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다는 뉴스는 많이 전해드렸죠. 네, 실제로 매장을 가보면 커피숍 안에서 먹는다고 하면 머그컵으로 제공을 해주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엔 밖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실 때에도 매장에서 주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용기 대신 개인 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커피 전문점의 경우 개인컵, 왜 텀블러라고도 하죠. 이 개인컵을 가지고 오는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데요. 이 할인 혜택을 받는 건수를 집계해 보니까 10년 전엔 36만 건이었는데 작년엔 380만 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고요. 올해는 7월까지 이미 300만 건이 넘어서 연말까지 5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텀블러를 구입하는 이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국내 텀블러 제작업체의 지난달 판매량은 작년 7월보다 67%, 8월 초 판매량은 작년 8월 초보다 145% 늘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게 텀블러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공용으로 썼던 물품을 이제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요즘에 개인 선풍기 들고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정말 덥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예전엔 주로 이런 어린 학생들이 이제 갖고 다녔던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비하면 우리들이 평소에 휴대하고 다니는 물건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백팩들 많이 매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백팩이 옆으로 매는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보다는 수납 공간이 월등히 크죠. 이 백팩을 예전에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 남성들이 주로 맸다면 요즘은 여성들도 많이 매고요. 또 중장년층들도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요즘엔 이제 거리에서나 이제 대중교통으로 또 이동을 하면서도 항상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제 두 손이 자유로운 게 편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백팩이 유행하는 이유입니다. 삼성 패션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가방을 든 출근자 중에서 백팩을 맨 비중은 3.4%에 불과했지만 최근엔 39%로 늘었고요. 이 전통적인 출근 차림새인 서류 가방을 든 직장인 비율도 추월을 했다고 하네요. 또 이제 백팩에는 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또 이를 위한 전원 케이블, 또 요즘 왜 스마트폰은 배터리 일체형이 많으니까요. 충전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이 넉넉해지다 보니까 네. 환경 보호 같은 신념을 실천을 하거나 또 위생 등을 위한 개인 물품도 쉽게 넣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인지 요즘은 굳이 회사 사무실이 아니어도 카페나 공용 회의실 같은 곳에서 그냥 업무를 보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요즘은 이제 노트북만 펼치면 웬만한 업무를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회의나 보고 같은 것도 요즘은 또 메신저로 많이 하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팩에 어지간한 물품들을 이제 가지고 다니니까 굳이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보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뜨는 게 이른바 공유 오피스죠. 어떤 건물에 입주를 해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무 공간으로 꾸며진 시설을 마치 콘도처럼 이제 임대료를 내고 빌려 쓰는 겁니다. 빈 책 싹 찾아서 이제 앉아서 노트북 놓고 업무 보면 되고요. 전화, 프린터 같은 웬만한 사무기기들은 다 제공이 됩니다. 회의실이나 라운지, 또 휴게시설은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쓰고요. 요즘 유행하는 이런 공유 경제의 한 형태이기도 하죠. 네. 차를 함께 타는 소카라든가 또 집을 함께 쓰는 쉐어하우스처럼 사무실도 같이 쓰는 겁니다. 또 최근엔 현대차나 롯데 같은 대기업들도 특정 부서를 이제 공유 오피스에 입주를 시키기도 하고요. 또 3일 회계법인은 올 봄에 신사옥으로 이주를 하면서 새 사무실을 아예 공유 오피스처럼 이제 꾸미기도 했죠. 사무실 운영 비용도 줄이고 또 이런 공간이 창의적이고 기동성 있는 업무 처리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네요. 네. 예, 이런 공유 오피스가 2015년 1월에는 2개에 불과했는데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서울 시내에만 51개에 달합니다. 또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공유 오피스 시장이 2017년에는 600억 원 규모에서 매년 60%씩 성장해서 2022년에는 7,7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거란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금융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처 찾아가지 않았던 보험금, 아니면 휴면 계좌 서비스 조회 이런 것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고객들이 소액이라서 깜빡 잊거나 또 이제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보험금 수령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등 은행이나 보험사에 잠들어 있는 돈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먼저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렇게 내보험 찾아줌 이렇게 사이트 치면요 나오고요. 또 이름, 주민번호 이런 걸 치면 됩니다. 예, 상속인 금융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도 있어서 혹시 모를 가족의 사망 보험금 등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올 6월까지 모두 187만 건, 약 2조 1천억 원 상당의 숨은 보험금이 지급이 됐고요. 또 사망 보험금도 1천억 원이 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직 안 찾아간 보험금이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내계좌 한눈에 보기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달부터 이제 일반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계좌까지 조회가 된다고 하네요. 이 역시 이제 최근 찾아준 액수가 은행 예적금 95만 개 계좌에서 3,700억 원, 또 상호금융 22만 개 계좌에선 1,000억 원을 찾아줬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아직 3년 이상 거래 안 한 그 휴면 계좌에 11조 8천만 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또 그 카드사 포인트 다 못 쓰고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올 10월부터는 카드사나 카드 종류 상관없이 요청만 하면 통장에 현금으로 넣어준다고 하니까요. 미리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경진 기자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